반갑습니다. 피쇼입니다. 저는 오늘 캐스퍼 일렉트릭, 캐스퍼 전기차에 시승을 하러 지금 와 있고요. 너무 설레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사실 제 와이프가 캐스퍼 내연기관을 타고 있기 때문에 이 승차감을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그리고 EV6를 2년째 타고 있기 때문에 eGMP 기반의 승차감을 잘 압니다. EV6 그리고 캐스퍼 내연기관을 둘 다 운영하는 차주로서 캐스퍼 전기차 나왔다고 들었을 때 되게 설렜던 게 차가 작고 빠릿빠릿해서 생각보다 시티에서 운전을 하기 되게 편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되게 기대를 많이 했고, 진지하게 한 달 전부터 와이프랑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한 대 뽑아보면 안 될까? 부동산을 보러 다닌다든지 아파트에 임장을 하는 일이 되게 많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차를 잠깐씩 세워놓고 아파트도 보고 부동산도 들어가고 그런 일이 되게 많기 때문에, 사실 EV6는 중간중간에 아파트라든지 상가 앞에, 부동산 앞에 주차하기에는 차가 큽니다. 그리고 시내에서 다니기에는 차가 작은 편은 아니라서 캐스퍼 EV를 사려고 했던 제일 큰 이유는 임장용으로 타보려고 고민했었거든요. 어떨까를 고민 되게 많이 했었고, 시승차가 전국적으로 풀렸다라고 하길래 바로 예약을 해서 시승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풀린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진짜 궁금하다 라고 하면 캐스퍼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인터넷으로 시승 예약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시간이 오후 한 4시 정도 되거든요. 제가 오전에 그 울산에 스케줄이 있어서 갔다가 오는 길에 했고, 와, 차가 딱 처음 탔을 때 반했던 점이 아이오닉 5 핸들이 그대로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핸들감이 너무 좋고요. 두 번째, 시승하는 입장에서 바로 딱 느껴지는 게 컬럼식 기어. 와이프가 타는 캐스퍼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 이게 드르륵 하는 기어봉 타입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컬럼식 타입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너무 편하고요. 세 번째, 딱 느껴지는 거 무게 중심입니다. 기존의 캐스퍼 내연기관이 살짝 있어서 좀 가볍고 잔요철들 아니면 이렇게 과속 방지턱 이런 데 지날 때 통통 튀는 느낌이 살짝 있습니다. 캐스퍼가 부드럽게 세팅이 잘 되어 있는 차임에도 불구하고 도매는 좀 느껴지긴 하는데, 캐스퍼 EV를 딱 탔을 때 무게 중심이 아래쪽에 딱 잡혀 있다 보니까 차가 밑으로 쫙 깔려서 쭉 가는 느낌?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돌렸을 때, 그리고 차가 출발을 하거나 멈췄을 때 무게중심이 밑에 있으면 안정감이 느껴집니다. 와, 이게 무게중심이 아래쪽에 깔려있다, 그 느낌이 너무 좋네요. 그리고 네 번째, 바로 느껴지는 거, 제 와이프 차 타면 오토홀드가 없어서 이게 항상 헷갈렸거든요. 기존에는 내연기관에는 오토홀드 기능이 안 들어가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스탑앤고가 안 들어가 있는 차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을 것 같은데, 오토홀드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적색 신호 때 이렇게 딱 차를 멈추고 브레이크에서 발을 뗄 수 있느냐, 지금 발을 뗐거든요.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고 내가 편하게 있을 수 있느냐, 아니면 계속 브레이크에 발을 대고 내가 차를 닫고 있어야 되느냐, 그 차인데요. 차 길이가 한 18cm 정도 길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렁크가 10cm 늘어났고 뒷좌석에서 8cm 늘어났는데, 차 길이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경차 혜택은 못 받거든요. 어차피 전기차랑 경차는 중복되는 혜택이 되게 많습니다. 공영주차장 50%라든지 톨비 할인이라든지, 승차감이 너무 만족스러운데요. 제가 eGMP 플랫폼에 있는 EV6를 타다 보니까 그 승차감에 익숙해져서 그런지 아무래도 EV6에 대비해서 비할 뿐은 없지만 이거는 노면이 조금 더 잘 읽힌다? EV6는 노면을 좀 누르고 가는 느낌인데, 이 차는 그래도 노면이 잘 읽어진다는 차급은 어쩔 수 없습니다. 내연기관을 베이스로 만들어진 전기차고, EV6는 전기차를 위해서 만들어진 플랫폼 전기차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승차감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씩은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대부분의 중심이 밑에 쫙 깔려 있다 보니까 차가 거동이 편한 느낌, 그런 느낌입니다. 보통 SUV를 타면 두둥실덩하는 느낌? 약간 무게중심이 위에 있어도 뒤뚱뒤뚱하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캐스퍼 EV는 바닥에 배터리가 깔림으로써 그 장점을 최대화시킨 것 같습니다. 제 와이프가 타는 내연기관에 비해서 MVH가 상당히 좋네요. 부산에는 고바위, 즉 언덕이 많기 때문에 그 언덕을 올라갈 때 내려갈 때마다 출력이 부족해서 그 엔진이 왕왕 하는 소리가 있거든요. 특히 캐스퍼 같은 경우는 마력도 낮고 3기통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차에서 느껴지는 그 단점, 그거를 싹 제거했네요. 경차를 많이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평소 이렇게 도시에서 달릴 때는 추월할 일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다니기 편합니다. 대신에 딱 두 가지가 아쉬움이 있죠. 어디? 언덕, 그리고 추월. 이게 딱 문제거든요. 왜냐면 올라갈 때는 엔진에 힘이 부족하다 보니까 엔진이 소리는 높아지는데 앞으로는 안 갑니다. 두 번째, 추월을 할 때 추월을 하려고 내가 밟았는데 소리만 커지고 천천히 가다 보니까 추월을 하기가 힘들거든요. 와, 그런데 제가 캐스퍼 EV를 가지고 조금 전에 추월을 하려고 쭉쭉 밟았을 때 이게 펀치력이 상당합니다. 아무래도 차가 조금 가볍기 때문에 조금만 밟아도 툭툭툭 이렇게 튀어나갑니다. 일반 사람들은 소형차라고 생각하는 그 차에서 펀치력이 느껴져요. 너무 깜짝 놀랐네요.
느꼈네요. 와, 세상이 달라졌다 이걸 또 느끼고요. 실제로 제가 왜 이렇게 꼼꼼하게 보냐면 한 달 전부터 제가 캐스퍼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 옵션 넣고 저 옵션 넣고 했을 때 이것저것 나오니까 보조금 포함해서 한 2,500 정도면 사겠더라고요. 트림은 단일 트림이고 3,1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옵션을 더하는 건데 거기에 국가 보조금, 지자체 보조금이 더하게 되면 실제로 2,400, 오토홀드랑 뭐 서라운드 뷰, 스탑앤고까지 포함된 그 경차 베이스의 소형 전기차를 2,500에 살 수 있다니, 와, 이건 혁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제가 타고 온 캐스퍼 EV거든요. 남색이라서 이게 표현이 조금 덜 될 것 같은데 가까이 가서 보시면 약간 차콜, 블루 차콜 느낌이 나는 그런 어두운 톤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휠이 되게 이쁩니다. 휠이 약간 토르의 망치 모양 그런 느낌인데 되게 이쁘고 총 18cm가 늘어났는데요. 뒷좌석에서 8cm, 그리고 트렁크에서 10cm가 늘어났거든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넓습니다. 제가 운전했던 포지션 그대로 놔뒀거든요. 그대로 두고 이제 뒷좌석을 열어서 한번 앉아보겠습니다. 카메라를 앞에 비치한 상태에서 지금 뒤쪽으로 왔거든요. 와, 뒤쪽으로 왔는데 이게 상당히 앞뒤 거리가 멀어지다 보니까 소형차인데 와, 이거 생각보다 크다 라는 느낌이 들고요. 뒷좌석에 앉았을 때 와, 성인 남성 기준으로 되게 많이 났는데요. 지금 여기까지 보이시죠? 이렇게 보이십니까? 제가 뭐 큰 키는 아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먹이 한 개, 두 개 반 정도가 들어갑니다. 생각보다 너무 넓어서 깜짝 놀랐고요. 뒷좌석이 8cm가 늘어났다고 하는 게 실감이 됩니다. 2열의 앞뒤 공간이 여유롭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차피 캐스퍼는 5인용 차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이쪽이 3명이 탄다고 보시면 안 되고 2명 이렇게 타시는 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서 헤드레스트 왼쪽에 보면 이렇게 의자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손잡이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장거리 갈 때도 크게 불편함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뒷자리고요. 다만 아쉬운 게 한 개 있다면 아무래도 이게 경차를 베이스로 만들어진 차였다 보니까 뒤쪽에 앉았을 때 여름, 겨울에 에어컨이 없습니다. 열선이랑 에어컨이 없다 보니까 저쪽에서 에어컨이 나와서 뒤에까지 보내줘야 된다는 점, 그러니까 가운데도 에어컨이 없고요. 이 사이드에도 에어컨이 없습니다. 제가 타는 EV6 같은 경우는 사이드에 에어컨이 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좀 부족하다. 이렇게 성인 2명이 뒷좌석에 앉아도 충분히 넉넉한 앞뒤 공간, 좌우 공간 정도가 나옵니다. 아무래도 덩치 큰 분들은 좀 어깨가 닿을 수 있지만 일반적인 남성, 여성이 탔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겠다. 일반 남성보다는 약간 어깨가 넓은 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폭 들어옵니다. 그리고 등받이도 생각보다 많이 뒤로 가서 되게 좋네요. 제가 캐스퍼를 사려고 했던 이유도 이 차가 되게 작고 날렵하고 어디 주차해 놓기도 편합니다. 임장을 가거나 할 때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눈여겨보고 있었거든요. 지금 차가 집에 두는데 캐스퍼를 한 개 더 사서 임장용으로 타고 다니는 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살려고 하는 차도 생각하고 찍고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볼 때 어머니를 뒤에 태운다? 보통 장모님이나 어머니 그렇게 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탔을 때 크게 문제 없겠다. 아무래도 3명은 조금 좁을 수 있겠지만 2명 정도는 전혀 문제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뒷좌석에서 봤을 때 앞에 이렇게 뷰가 나오거든요. 처음 탔을 때 딱 느껴지는 게 운전자는 뭐가 제일 먼저 보이나? 센터 클러스터와 운전자 앞에 있는 클러스터, 그리고 핸들이 제일 먼저 보이거든요. 그리고 핸들을 먼저 잘 잡습니다. 왜냐하면 운전을 하기 위해서 백미러라든지 사이드미러 이런 포지션을 의자와 맞추고 제일 먼저 잡는 게 핸들이거든요. 그 핸들을 딱 만졌을 때 아이오닉5 핸들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핸들의 촉감도 너무 좋고요. 사이즈도 딱 적당하고 파지를 했을 때 그 파지에 대한 감이 너무 훌륭해서 일단은 여기에 좋은 점수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컬럼식 기어, 기존의 캐스퍼는 이쪽에서 왔다 갔다 하는 기어봉이 있었거든요. 근데 기어봉이 삭제되고 지금처럼 핸드폰 충전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조수석도 통풍 시트가 들어왔죠. 기어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갔거든요. 핸들 옆에 컬럼식 기어가 생겼다. 그래서 운전석에서 앞으로 가고 싶으면 이렇게, 뒤로 가고 싶으면 이렇게, 멈추고 싶으면 파킹은 요거. 되게 직관적이고 좋죠. 저는 현대가 앞으로 이 방향이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운전 초보가 봐도 직관적이 이해가 되거든요. 헷갈리지 않아야 됩니다. 앞으로 가고 싶을 때는 이렇게, 뒤로 가고 싶을 때는 이렇게, 파킹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너무나 직관적이고 좋았고요. 클러스터 구성이 딱 마음에 듭니다. 가운데 핸드폰 충전기 있고요. 조수석이랑 운전석,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 위에 물리적으로 조작을 할 수 있는 게 좋더라고요. 최근의 차들은 전부 다 이게 가운데 센터 클러스터로 다 들어가는 편이 있는데 가운데 모니터로 들어가 버리면 자동차 할 때 누르고 할 게, 저는 오히려 직관적이게 이렇게 공조라든지 각종 버튼들이 탁 튀어나와 있어서 누르고 싶을 때 에어컨 끄고 싶다, 아니면 온도를 낮추고 싶다, 이렇게 직관적이게 누르는 게 저는 가장 인간에게 편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또한 운전석 그 도어 쪽에도 보시면 이게 사실 십자 드라이버 나사처럼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풀어진답니다. 이제 캐스퍼 사이트에 들어가서 파츠를 따로 사서 이제 카드 수납이라든지
홀이라든지 각종 파츠들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또한 캐스퍼 EV가 특징이 밑에 쪽에 220V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220V가 나오거든요. EV6 같은 경우는 뒷좌석 하단 이쪽에 220V가 나오는데 캐스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차의 길이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앞쪽으로 있고요. 220V 콘센트 앞쪽으로 간 이유는 캐스퍼가 아무래도 젊은 층이 차박이나 캠핑에 이용을 할 때 차가 전부 다 폴딩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폴딩이 되거든요. 이렇게 앞좌석이랑 운전석도 폴딩이 됩니다. 그랬을 때 앞좌석과 뒷좌석, 운전석도 이렇게 눕어서 폴딩이 되거든요. 그래서 트레이 같은 걸 사서 이쪽에 뭐 가방이라든지 각종 서류 같은 거 이런 걸 놓고 다니면 어떨까 해서 이게 뒷좌석이랑 앞좌석을 눕힌 느낌이고, 트렁크 한번 보겠습니다. 기존에는 이게 피자처럼 이렇게 무늬가 있었거든요. 근데 피자 무늬에서 네모 이렇게 무늬가 들어간 게 되게 보기가 좋고 깔끔해 보입니다. 트렁크 짜잔, 이것도 들어갔네요. 이렇게 뒷좌석을 눕혔을 때 이 트렁크와 뒷좌석 중간에 좀 공간이 뜹니다. 이 공간을 뜨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중간에 판을 마련해 뒀네요. 기존의 캐스퍼가 여기서 한 이 정도 작다고 해야 되나? 10cm 정도가 길이가 작거든요. 기존의 캐스퍼 대비 10cm가 늘어난 트렁크입니다. 그래서 밑에도 보시면 수납함이 생각보다 넓습니다. 밑에 쪽에도 웬만한 거 다 수납할 수 있고, 이게 센스가 느껴지는 게 좌석이 올라와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 탁 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걸었을 때 되게 편할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느낌이 들지. 중간에 이음새가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누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정도? 앞좌석에 닿이지도 않습니다. 너무 많이 남는데? 이게 평탄화 작업만 해놓으면 와 2m도 누워도 문제 안 생기겠는데요. 뒷좌석에서 차박하는 거는 당연히 문제가 없고, 살짝 위가 높아서 그런지 EV6보다 트렁크 뒤쪽에서 앉았을 때 제가 앉은 키가 작은 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딱 앉았을 때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앉았을 때 머리는 다니는데 그렇게 막 이렇게 숙이고 계속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적당한 편안하게 앉아있을 때도 크게 문제가 없는 수준이다. 제가 발을 그 트렁크 입구에 딱 뒀거든요. 뒀을 때 천장에 하늘의 별을 볼 수 있겠네요. 평탄화만 잘 돼 있으면 이 공간이 충분합니다. 지금 발 쪽에도 공간이 남거든요. 근데 위쪽으로도 공간이 너무 많이 남아있는 게 느껴져서 이게 앞좌석이 폴딩이 딱 되는 게 확실히 느낌이 다르네요. 제가 방금 누우려고 했던 이 공간이거든요. 실제로 누워보니까 제가 발을 이쪽에 놓았습니다. 이쪽까지는 필요 없고 이쪽에 여유롭게 발을 뒀는데 제 머리가 저쪽에 카메라 거치대 정도에서 머리가 닿았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발을 이쪽에 딱 두었을 때 카메라 거치대 정도까지니까 실제로 한 2m가 제일 되시는 분들도 충분히 공간이 충분하다. 다만 평탄화 작업은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차박은 전혀 문제가 없겠네요. 이걸로 산악을 탄다든지 레이싱을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임장이라든지 중간중간에 대고 잠깐 휴식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는 이쪽 트레이에 수납함을 한 개 사서 서류라든지 가방을 놔두고, 그리고 잠깐 피곤할 때는 그 트레이를 치우고 이쪽에 쭉 누워서 잠깐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충분히 나올 것 같습니다. 캐스퍼 선루프 열리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멋있다. 닫을 때는 수동으로 약간 속도도 밟으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와, 진짜 장난 아니다.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와, 캐스퍼가 기존의 캐스퍼 내연기관도 되게 부드러운 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차감이 나쁘진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기차 캐스퍼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이 노면들을 내가 뭔가 노력을 하고 있어, 주인님 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걸렀다가 주는 느낌? 과속방지턱을 넘어갈 때도 생각보다 부드럽게, 경차가 이렇게 넘어도 되나? 제가 너무 몰입이 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는 진짜 살 생각이 있고 그런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생각보다 상품성이 좋네요. 상품성이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나? 약간 하극상 아닌가? 과속 방지턱이 생각보다 높낮이가 있는 곳을 지나갔거든요. 근데 얘는 생각보다 잘 처리해줍니다. 그리고 밟으면 밟은 대로 쭉쭉쭉 나가고, 핸들에서 주는 만족감도 크고, 이게 무게 중심이 깔려 있어서 가다 서다 왼쪽으로 오른쪽 왼쪽 오른쪽 멈췄다 가다가 이렇게 할 때도 생각보다 거동이 안정감을 딱 줍니다. 통통 튄다, 뒤뚱뒤뚱거린다, 차가 넘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고, 기존 캐스퍼 대비해서 얘가 좀 헬스를 했네, 펌핑을 해서 근육을 좀 키웠네, 앞쪽과 뒤쪽에 약간 힘을 준 그런 캐스퍼 같은 헬스보이 캐스퍼. 좋은데요. 그리고 이게 완충을 했을 때 한 300km대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도심에서 주행을 하다 보면 그 이상 달릴 일이 잘 없거든요. 도심에서 누가 300km 이상을 하루에 달립니까? 일반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이상을 달릴 일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승차감적인 측면, 그리고 기존 내연기관 대비 옵션이 올라가서 오토홀드라든지 그런 것들이 저를 너무 만족스럽게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얼마다? 2,500만원 중반대, 3,100만원이 트림이 시작되지만 보조금 빼고 2,000만원대다. 앞자리가 2자다. 와, 지금 이것도 살짝 오르막길인데 오르막에서 전혀 부대낌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EV6처럼 펀치가 팍팍 느껴지거나 그렇진 않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제가 EV6를 2년째 타고 있지만 시내에서는 EV6의 성능을 발휘할 일이 없습니다. 그 정도 펀치력을 발휘하려고 하면 뭐 고속도로라든지 누가 레이싱을 해야 되는데 그럴 일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시티 라이프, 내가 도시에서 주로 운행을 한다. 그리고 가까운 도시, 부산에 있다면 울산, 창원, 뭐 대구 이 정도까지 왔다 갔다 한다. 그렇게 하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도시에서는 작은 차가 편한 게 서울도 그렇지만 언덕이 많고 부산도 언덕이 많거든요. 그래서 언덕을 다니면서 요리조리 좁은 길을 빠져나가야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부동산을 보러 다니는 일이 많다 보니까 특히나 그런 측면에서 너무나 강점이 느껴지네요. 눈만 감고 있으면 이건 소형차, 중형차 정도의 느낌이 딱 드는 K스퍼 EV의 총평. K스퍼 EV는 10점 만점에 9점, 기대 이상을 보여준 너무 만족스러운 시승이었다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일점이 있다면 뒷좌석에 에어컨이라든지 열선이라든지,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뭐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어머니, 장모님 이렇게 모실 일이 간혹 있거든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가격 대비거든요. 가격 대비해서 그 만족감을 말씀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저는 너무 만족스럽고, 최근에 현대차, 기아차를 타시면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키가 작거나 덩치가 작은 분들 같은 경우는 좌봉석이 길어서 허리 쿠션을 하시는 경우도 되게 많을 겁니다. 캐스퍼 EV는 좌봉석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웬만큼 체구가 작은 여성분들, 그런 분들은 뭐 굳이 허리 쿠션을 하지 않으셔도 딱 맞게 나오네요. 캐스퍼 EV를 타면서 10점 만점에 9점 정도 드리고 싶고요. 현대기아가 전기차를 참 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핸들의 고급감 플러스 기어 조작부에서 오는 그 만족감이 너무 좋았고요. 두 번째는 시동을 켜고 달리기 시작했을 때, 이때는 차가 왼쪽으로 오른쪽, 좌회전 우회전 그리고 가다서다를 반복했을 때 배터리가 밑에 쫙 깔려서 저중심에서 오는 그 만족감, 가다서다를 잘하고 좌회전 우회전을 해도 급하게 해도 뒤뚱뒤뚱 거리는 게 안 느껴진다. 거기에 플러스 각종 옵션, 안전에 대한 옵션도 있지만 어라운드 뷰, 스탑앤고, 거기에 오토홀드까지, 이 경차에 오토홀드는 없거든요. 이 급의 오토홀드까지 들어간다는 게 너무 만족스럽네요. 특히 서울이랑 부산에서 시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을 때는 스탑앤고가 있고 오토홀드가 있는 게 너무 편하면, 지금 같은 경우 차를 멈췄거든요. 지금 출퇴근 시간이라서 차가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는데, 이럴 때 스탑앤고를 작동하거나 아니면 오토홀드가 있다, 내 오른쪽 다리에 허리에 그 만족감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번째, 이 차의 멀티성, 조수석에도 통풍 시트가 들어가 있지만 이 조수석을 접었을 때 차박으로도 쓸 수 있고 서류 트레이 같은 걸 붙여서 각종 시내를 왔다 갔다 할 때, 업무를 볼 때 1000만원대 가격이라고 하면 대학생들이 부모님께 보증금 받아가지고 집 안 사고 차 사가지고 길에 주차하면서 여기 사는 사람도 있을걸요. 사는 학생들. 왜냐면 안에 전기되지, 차되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거기에 2천만원이야. 만약 중고 가면 더 떨어지겠죠. 와, 이건 진짜 라이프의 혁신이 느껴집니다. 라이프의 혁신이 올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많이 드네요. 경차급인데 이런 승차감을 보여준다. 너무 예상외였고 만족스럽고, 사실 이거 자부심도 느낍니다. 오늘 집에 가면서 또 한 번 고민이 휩싸일 것 같습니다. EV6 타고 왔거든요. 캐스퍼 타고 올까 EV6 타고 올까 생각했는데 EV6를 일부러 타고 왔습니다. 왜? 사면 제가 아마 도시에서 몰고 다닐 거거든요. 서울, 부산 어디든지 가도 쏙쏙쏙 잘 빠져나갈 것 같은데 일부러 EV6를 타고 왔는데, 와, 차 크기만 작지 깜짝 놀랐네요.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 전기차 개발을 하시는 그 분들께 참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차가 이렇게 칼치기를 할 수 있다니, 경차가 이런 날이 오다니. 특히 경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도시에서 툭툭툭 넣을 때 힘들거든요.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잘 밀어준다고. 너무 만족스러운 시승이었고,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고 캐스퍼의 전기차에 대해서 궁금하시다 라고 하시면 캐스퍼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시승 신청을 하시고 꼭 한번 타보시기를 강추드립니다. 캐스퍼 일렉트릭 10점 만점에 9점 대만족 강추드립니다. 더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